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광주 전남권 뉴스입니다. 내일 열리는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북한 예술단의 가을 공연이 의제로 올라올지 주목됩니다. 광주시와 정치권은 대화 테이블에만 오른다면 광주 공연이 성사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첫 소식 윤근수 기자입니다. 이번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다뤄질 주요 의제는 3차 남북 정상회담 개최 문제입니다. 여기에다 판문점 선언의 정신을 이어가기 위해서 남북 교류 협력을 확대하는 문제도 테이블에 올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4월 남측예술단의 평양 공연 때 김정은 위원장이 제안한 가을이 왔다 공연도 검토 가능한 의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정부는 북한 예술단의 공연을 서울과 지역에서 분산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해왔고 도종환 문체부 장관은 광주 공연을 거론한 바 있습니다. 이번 회담에 남측 수석대표로 나서는 조명균 통일부 장관도 최근 민주평화당 최경환 의원을 만난 자리에서 광주 공연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고 최 의원이 전했습니다. 조명균 장관도 이미 도종환 장관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광주시도 서울 공연은 문체부, 지방 공연은 통일부가 주관할 것으로 보고 시장과 문화부 시장이 직접 나서서 통일부의 협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 세계 수영선수권 대회에 북한팀의 참가를 유도하는 지렛대로 삼고 광주 비엔날레 기간에 열리는 북한 미술전과도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며 정부를 설득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근수입니다. 광주시가 인사 전횡 등 비위를 무리를 빚어온 광주 디자인센터 원장을 직위 해제했습니다. 광주시는 감사 결과 원장이 공용 차량을 개인 용도로 쓰고 부적정한 전보 인사를 하는 등 비위 사실이 확인돼 중징계를 요구했고 광주 디자인센터는 이달 중으로 이사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중징계는 이사회를 거쳐 최고 해임까지 가능해 이번 광주 디자인센터 사태가 민선 7기 공공기관장 첫 해임으로 마무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시행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진상규명 조사위원회 구성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5.18 기념재단과 광주시 등에 따르면 여야와 국회의장이 조사위원 9명을 추천해야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전담팀을 구성해 후보를 물색하고 있고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은 야당 추천목 배분을 두고 물밑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조사위원 위촉이 지연되면 조사관과 전문위원 채용 등 실무를 담당할 사무처 설치에도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5.18 단체 대표자 등은 오는 24일 국회를 방문해 5.18 진상규명 조사위원 위촉을 촉구할 계획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 도서관이 인기입니다. 책도 읽고 더위도 피할 수 있어서 도서관에서 여름을 나는 이른바 북캉스족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박민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광양의 한 도서관. 밖은 한여름이지만 도서관 안은 어린이들로 가득 찼습니다. 인형은 등받이가 되고 동굴 같은 책방은 재미있는 공간으로 변신했습니다. 증강현실을 이용한 컴퓨터는 책 속의 동물들이 살아 움직이는 놀이터가 됐습니다. 도서관에 설치된 크고 작은 텐트초는 가족이 함께 떠난 피서지나 다름없습니다. 여름이라 오면 애들이 아늑하게 텐트 안에서 편안하게 독서도 하고. 또 다른 도서관. 이곳은 청소년들의 쉼터로 자리 잡았습니다. 계곡이나 바다 대신 도서관에서 여름을 나는 겁니다. 책도 읽고 공부도 하는 일석이조의 피서 공간으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일단은 공부도 할 수 있고 여름에 시원하게 있을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 올해는 이른바 도서관 북캉스족이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영화관 등 맞춤형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되고 있습니다. 요즘 무더위를 피해 도서관을 찾는 시민들이 참 많습니다. 시립도서관에서는 희망 별빛 영화제를 비롯하여 8월 한 달간 17개의 독서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무더운 여름, 시원한 도서관이 책과 함께 더위를 날리는 공간으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여수의 유명 음식점에서 집단 식중독 의심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여수시 보건소에 따르면 어제 여수시 봉산동의 한 게장 전문점에서 점심 식사를 한 손님 25명이 집단 식중독 증세를 보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보건소는 해당 음식점에 영업정지 명령을 내리고 질병관리부서에 역학조사를 의뢰했습니다. 오늘 오전 9시 40분쯤 광주시 북구 우산동 말바우시장 인근 도로에서 지름 30cm, 깊이 1m가량의 싱크홀이 발생해 광주시가 응급 복구에 나섰습니다. 광주시는 지난 금요일에 내린 폭우로 집안이 약해져 싱크홀이 생긴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폭우가 한창이던 지난 10일 저녁 광주 화정사거리 도로에서도 지름 15cm, 깊이 50cm 크기의 싱크홀이 생겨 운전자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어제 오전 9시 50분쯤 광주시 서구 양동시장 지하주차장에서 수달 한 마리가 지나가던 시민에게 발견됐습니다. 구조된 수달은 몸 길이 40cm 정도의 크기로 수의사가 건강 상태를 살폈지만 이상이 없어 양동시장 인근 광주천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서구청은 수달이 발견된 지하주차장이 전날 오후 갑작스러운 비로 침수됐던 고신점으로 미뤄 광주천에 물이 넘치며 수달이 주차장에 고립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치매 환자를 침대 위에 방치해 낙상하게 한 요양보호사에 대해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전직 요양보호사 45살 서모 씨와 58살 박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각각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환자가 다친 것을 알고도 의료진에게 알리지 않은 간호조무사 2명에게는 벌금 200만 원, 병원장에게도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6년 보성의 한 병원에서 90대 치매 환자를 보호장치 없이 침대에 방치했다가 전치 7주의 상해를 입게 해 기소됐습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의 중소기업들이 올해 하반기 수출 경기가 지난해 수준에 머물거나 부진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광주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지역 수출기업 및 자유무역협정 활용기업 100여 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절반 이상의 업체가 수출 전망이 지난해와 비슷할 것으로 응답했고 26%의 업체는 더 나빠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업체들은 수출 상대국과의 교역 위축을 가장 큰 이유로 꼽았고 국내 대기업의 수출업 현황이 부진한 점을 악화 전망의 이유로 꼽았습니다.